어떤 시점에서는 공부가 안 될 텐데 나만 이렇나? 라는 고립감과 불안감에 자기 스스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은 수험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했기 때문에 수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걸 깨닫는 게 거의 10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는 혼자 하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사실 좀 가장 힘들어할 부분이 고립감이랑 불안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혼자 하다 보면 이제 내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를 사실 알 수가 없고, 어떤 이제 좀 모르는 문제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내가 1년 내내 공부가 잘 되지만 않잖아요. 어떤 시점에서는 공부가 안 될 텐데 그때 괜히 나만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고 진도가 쭉쭉쭉 나가고 있고 문제가 술술술술 풀리고 있는데 나만 이렇나? 라는 고립감과 불안감에 자기 스스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수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혼자 공부를 할 때 저는 좀 학자처럼 공부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과 나하고 1대1로 내가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난 무조건 합격을 할 거야. 계속 어떤 그런 걸로 쭉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어떤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험생인 거지. 그리고 시험을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시험은 이런 연구나 학자처럼에 대한 수험 태도보다는 수험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했기 때문에 수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걸 깨닫는 게 거의 10년이 걸렸습니다. 공부를 하는 행위에 집중을 했었고, 저는 공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어떤 내용을 이해를 굉장히 해야 되고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언젠가 합격할 거야 라는 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지금 중급에게 강의도 듣고 연습서 강의도 들었는데 혼자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잘 풀리지 않는데요. 그랬을 때 그 수험생분들께서 그러면 지금 객관식 강의라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객관식 강의를 또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냉정하게 지금부터 내가 강의 들었을 때 복습을 철저히 했는지, 그리고 강의 들었을 때 다 알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문제와 그냥 빈 연습장을 이렇게 꺼내놓고 내가 그 문제를 봤을 때 진짜 그 문제를 내가 이해하고 있냐, 풀 수 있냐는 정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객관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자꾸 강의를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또 학원에 계속 속해 있다 보면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자기 객관화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강의 듣는 거는 저희의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학원을 실강으로 다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인강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직장 병행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혼자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다 공통점은 바로 학원 강의 계획표를 나의 첫 수험의 시작으로 시작하시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3월 종합반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심화 강의, 그 다음 강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나의 수험 계획을 이제 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강의 계획표가 우리의 바로 수험 계획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것부터가 조금은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에는 이제 수험 정보가 없다 보니까 학원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따라가는 게 맞는데 이제 하다 보면 학원 강의를 따라가는 데 급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원 강의는 여러 가지 강의를 제공해야 되는 가장 효율적인 거에 측면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학원 강의만 듣는다고 끝이 아니라 또 복습도 해야 되잖아요. 뭔가 이제 종합반이 끝나면 그래도 전 과목을 다 한 바퀴 돌렸다는 성취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종합반이 끝나면 그 다음 심화 강의도 열리고, 그럼 뭔가 단기적으로 체계적으로 내가 학습을 하는 것 같고, 또 그 심화 강의도 끝나게 되면 또 성취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힘든 진도를 내가 다 따라갔고 바쁜 와중에서 어느 정도 복습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강의 진도를 따라가고 학원 계획표에 자꾸 따라가다 보면 나의 공부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구나, 내가 혼자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없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뭔가 한 번에 하시려고 하신다면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회계학과 세법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를 스스로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계속 강의 듣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혼자서 연습장을 꺼내놓고 정말 냉정하게 문제를 풀 엄두가 안 나시는 경우도 꽤 많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전문직 시험이고, 그러려면 반드시 그 시험에 대한 수험 전략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멘토링에서 가장 강조하는 첫 번째도 바로 공부 계획표입니다.
학원 강의 계획표가 아닌 저희만의 수험 계획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원 강의 계획표랑 굉장히 다르죠. 커리큘럼 자체가 다릅니다. 일단은 학원에서는 전 과목이 다 한 번에 시작하는 반면 저희는 재무회계랑 원가부터 시작을 하고 세법도 어느 정도 회계학 공부가 지난 다음에 세법도 시작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재정학이랑 해석법 자체는 사실 굉장히 뒤로 저희가 최대한 뒤로 밀어놨잖아요. 최대한 오래 회계와 세법을 공부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계획표를 제가 만들었고 그리고 이 계획표는 제가 직접 썼던 계획표대로 공부 계획표를 제가 이제 짜드리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계획만 또 있으면 안 되죠. 그 계획표에 따른 각 시기의 과목별 공부 방법이나 회독 방법, 그 다음에 세부적인 공부 전략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멘토링 영상을 통해서 각 시기에 그 매달 수험생들이 정말 궁금해하시고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실 것들을 제가 다 사실 다 미리 예측을 하고 과목별로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지금 업로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딱 보시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내용들이 체계적입니다. 정말 그 시기에 그 과목에 필요한 공부 방법이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을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런 계획이나 공부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할 때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감입니다. 내가 시험을 합격할지 떨어질지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사실 불안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마다 이렇게 드시는 이제 불안감을 제가 해소해 드리고 도움을 드리려고 네이버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직접 코멘트를 남기는 단톡방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톡방이나 이제 네이버 카페 게시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수험생분들이 궁금하시는 것도 직접 좀 해소를 시켜드리고 있고 과목별로 필요한 필수적인 전략들 그 시기에 필요한 이제 동기부여적인 내용들도 제가 이제 사실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무사로서 직접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실무에 관련된 얘기들도 좀 같이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서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도 합격하신 다음에 제가 하는 일을 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동기부여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실무와 관련된 얘기나 그다음에 세무사 업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 수험에 집중적으로 도움되는 얘기들을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랑 같이 호흡을 하시면은 그래도 수험 공부를 할 때 많이 겪게 될 수 있는 불안감과 시행착오를 저는 반드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멘토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직장 병행하시면서 인강으로 혼자서 열심히 따라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어쨌든 공부는 혼자 하시는 거긴 하지만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면서 겪게 될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저도 사실 다 겪었고 그거에 대한 저의 경험을 지금 멘토링으로 제가 전달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혼자 하지 마시고 훨씬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멘토링에 들어오셔서 공부에 시너지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달부터 정말 이제 중요한 공부 시기가 옵니다. 이제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시행착오를 겪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사실 안 겪을 수는 없잖아요. 그 시행착오조차 우리의 수험 과정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부터는 절대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바로 효과적으로 무조건 세무사 1차 합격의 확률을 단 1%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 공부 전략과 공부 계획, 공부 방법을 조금씩 수정해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더 많은 분들이 멘토링 가입을 하셔서 저희 이제 멘토링 영상으로 올라가 공부 방법, 공부에 관련된 영상들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면 제가 이제 공부에 도움되는 게시글도 남겨놨고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아, 이런 부분이 좀 비효율적으로 내가 하고 있었구나.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있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세무사 합격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멘토링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